네, 주요 공시 내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공시 내용은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삼성생명이 그 특별 계정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수했다는 이제 소식입니다. 그 삼성생명은 이제 아시겠지만 변액보험 같은 그 고객의 보험을 받으면 변액보험이라는 건 해당 보험금을 갖고 그 일정 이상의 이제 자산을 증식을 해서 만기가 되거나 이제 중간에 이제 배당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막대한 자금을 갖고 그 사실은 주로 삼성그룹의 계열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갖다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때 삼성생명의 어떤 그 공시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같은 삼성그룹 계열사다 보니까 삼성생명이 보다 이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중요하긴 합니다. 삼성생명이 그간 계속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매도를 했다가 이번에 좀 소규모긴 하지만 매수를 했다는 공시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뭐 D램이 있고 뭐 파운드리가 있고 뭐 모바일,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긴 하지만은 전체 영업이익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그 멀티플을 갖다가 매기는 것은 D램입니다. 그래서 D램의 어떤 그 바닥이냐 D램의 어떤 그 업황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크론부터 작년에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 감산과 뭐 적자를 갖다가 공시를 했고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 역시 이제 대규모 이제 적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주가 사실 작년 하반기에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분석으로는 2분기에는 이제 D램 가격이 이제 바닥을 칠 것이다. 바닥을 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2분기에 이제 D램의 가격이 원가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네. 원가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바닥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D램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세계 1위 기업인데 세계 1위를 갖다가 첨단 기술을 누가 먼저 개발하냐에 따라서 대해서 삼성전자가 1위이긴 하지만 가격 경쟁력, 원가 그 생산력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만약에 1,000원짜리 딜을 만든다 할지라도 삼성전자가 생산에 필요한 그 원가는 더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을 때 삼성전자는 이제 그 버틸 수가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공식적으로 감산하지 않겠다 발표했고 이번에도 IR에서 감산하지 않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인위적으로는 이제 감산하지 않지만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엄청난 제재를 하면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많은 장비들인데 그 장비들이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장비 반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생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감산하지 않지만은 환경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자동 감산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이 감산을 하게 될 것이고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투자액은 이제 줄이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막을 보면은 생산을 위한 전체 투자는 줄이지 않지만 생산 투자는 줄이는 대신에 그 R&D 분야를 갖다가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전체 투자액은 줄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내부에서 보면 이미 인위적 감산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D램의 가격이 2분기에 이제 바닥을 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올라갈 것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장 상황 역시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제 그 업황도 중요하지만은 멀티플 그러니까 시장에서 얼마만한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느냐가 중요한데 유동성은 사실 페드의 어떤 기조를 봐야 되는데 페드의 파월 의장이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 새벽까지도 디스인플레이션을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인플레이션이 뭐 9%, 8% 나왔다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 가격이 얼마만큼 뛰었다는 것인데 그럼 올해 8월이 됐을 때 올해 7월이 됐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또 8%, 9% 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제는 사실 완전히 이제 그 정상적 경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지만 경제가 만약에 곤두박질 치면은 그때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전체적 평균적인 전망이 11월이나 혹은 12월에는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주가라는 거는 6개월 선행을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12월에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은 올해 6월이나 5월부터는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다시 공급된다고 보고 주가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주가가 이제 그 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삼성생명도 일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삼성생명 간의 또 추가 매수 얘기 또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KB금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금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었는데 주가는 크게 오르진 못하고 있어요. 알아보죠. KB금융지주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예상보다는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네. 실적 안 좋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KB증권의 실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실적이 꼰두박질 쳤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해야지 이제 거기서 많은 파생적으로 생기는 이제 이익이 생기는데 주식 투자가 이제 줄다 보니까 KB증권이 작년에 이제 4분기에 심지어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KB금융지주의 이제 모회사에 이제 반영이 돼서 KB금융지주가 예상보다는 좀 영업이익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은행에서 워낙 KB국민은행 자체에서 큰 실적을 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일정 이상 이제 방어선이 형성됐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기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융 선진화입니다. 금융 선진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주식시장이 3시 반에 마감을 하고 외환시장도 3시 반에 마감을 하는데 네. 내년 7월부터는 외환시장을 새벽 2시까지 연장을 하겠다. 새벽 2시는 무엇이냐면 런던 금융시장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과 증권시장도 사실은 매출과 영업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KB금융지주의 주가도 이제 바닥이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 거버넌스를 갖다가 투명하게 하고 거버넌스를 투명하게 하면서 그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KB금융지주의 주주들에게도 결국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래서 이제 어저께 방송을 했지만은 블랙락이 우리금융지주의 5% 네. 지분을 갖다가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외국인들이 추가로 우리나라 금융지주들에게 투입하지 않을까,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